이번 시간에는 n차 함수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지금과 같은 특수한 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꼴이냐면 이런 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fx a에 x-알파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m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x-베타다 라고 해서 여기는 1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m이 3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를 제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요만큼의 넓이, 자, 요만큼의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식을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이를 편의상 S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S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하는 데 있어서 정적분을 활용을 할 건데, 자, 우선 절대값, 그 다음에 인테그랄, 알파부터 어떻게 해요? 베타까지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에 x-알파의 m제곱, 그 다음에 x-베타다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dx다 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입니다. 자, 그 이유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지금처럼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정적분을 해버리면 음의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넓이로 어떻게 해요?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안쪽에 있는 요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x에다가요. x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라고 한번 써볼게요. 알파를 넣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피적분 함수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x의 m제곱 그리고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인테그랄 주의사항이 뭡니까?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었거든요. 이 말은즉슨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가 있으므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밑끝 알파에서는 빼기 알파를 해야 될 거고요. 윗끝 베타에서는 빼기 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dx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개를 하게 되면 a에 x에 m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x에 m 플러스 1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아니라 죄송해요. x가 x m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냥 m 거듭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정적분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요 녀석은 지금 요 녀석은 0에 해당이 되고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a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차라리 그냥 바깥으로 그냥 내보내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중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a의 인테그랄에 그 다음에 0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그리고 여기에 x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x의 m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 d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정적분 그대로 하게 되면은 m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x의 m 플러스 그 다음에 2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옵니까? 마이너스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시고 m 플러스 1분의 다시 1에다가 x의 m 플러스 1 거듭제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0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m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m 플러스 2 거듭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에,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또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1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n 플러스 2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n 플러스 2분의 1에서 빼기의 n 플러스 1분의 1을 하면 된다는 뜻이고, 그 녀석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n 플러스 2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n 플러스 1에 다시 n 플러스 2에 예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n 플러스 2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a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맨 바깥쪽에 어떻게 해요?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야 되거든요. 됐죠? 자, 그러므로 정리를 하게 되면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2분의 절대값 a, 그리고 여기는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n 플러스 2 거듭제곱이다 라고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적당하게 한번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공식을 외우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되게 버겁기는 하죠. 자, 예를 들어서 m에다가 1을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 이차함수거든요. 자, 요 녀석 m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요, 2 곱하기에 3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6분의 절대값 a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예, 이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자, m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집어넣게 되면 3 곱하기 그 다음에 뭡니까? 4분의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4제곱이 됩니다. m이 2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지금 3차 함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m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뜻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이 예를 들어서 또 3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m이 3이 되어버리면 4 곱하기에 5, 20분의 절대값 a 그리고 어떻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m이 3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처럼 3중근을 갖는다. 자, 사참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랬을 때 요 녀석 알파, 요 녀석 베타, 자, 요 녀석의 넓이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워낙에 자주 나오는 꼴에 해당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쪽을 그냥 1로 고정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왕 이걸 하는 거니까 이 공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 삼아서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4차 함수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알파, 이 녀석을 베타라고 할게요. 얘는요, 5 곱하기에 6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30분의 절대값 a.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 된다. 예, 이거는 별도로 꼭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꼭 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